이메일은 금요일 오후 4시 17분에 도착했습니다. 비겁한 회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죠. 수신자가 분노를 처리할 틈도 없이 자신의 제네시스에 올라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니까요. 제목 연봉 조정 심사 3분기 결과 통보. 나는 이메일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아웃룩 모니터 정중앙에서 편두통처럼 지끈거리며 깜빡이는 굵은 글씨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미지근해진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견 SaaS 기업인 제피르소프트 제팔소프트의 오픈형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언제나 절박한 로스팅 원두 냄새가 났습니다. 왼쪽에서는 영업팀이 미친 듯이 탁구를 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설계한 계약건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죠. 오른쪽에서는 마케팅 인턴들이 갓생살기를 주제로 틱톡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민영입니다. 42세이고 법무팀 차장이자 선임계약 및 IP 지식재산권 분석가입니다. 영업팀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서명해버리는 400페이지짜리 서류를 읽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회사의 소스코드 권리가 실수로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사람, 음주 운전자가 가득한 고속도로에 보이지 않는 가드레일이 바로 접니다. 나는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민영 차장님, 연봉 조정 요청 건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님의 성과 지표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재 3분기 유동자산이 전략적 인수 채널로 재배정됨에 따라 차장님의 인상안이 법무검토 중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주기에는 승인 코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분기에 다시 논의하시죠. 인사팀 최대리 드림, 법무검토 중 누락. 나는 그 문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귀엽더군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너무 게으른 거짓말이라 모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법무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팀의 척추죠. 법무이사인 강이사는 업무 시간의 80%를 골프장에서 보내고 나머지 20%는 나에게 PDF를 워드로 변환하는 법을 물어보는 사람인데 예산 승인 코드가 뭔지나 알겠습니까? 벌써 3년째였습니다. 3년 전에는 팬데믹 불확실성, 2년 전에는 시장 변동성, 그리고 이제는 법무검토 중 누락이라니요. 그 와중에 나는 인사팀 최대리가 지난달에 빌드 서버를 2번이나 터뜨린 주니어 개발자에게 2천만 원의 리텐션 보너스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너스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서, NDA를 처리한 게 나였으니까요.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캡스락을 켜고 분노의 답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탕비실에 가서 비싼 믹스커피를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프로니까요. 그저 안경을 벗어 융으로 닦았을 뿐입니다. 뇌 뒤편에서 아주 차가운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구 취급했습니다. 튼튼하고 믿음직스럽지만 앉아있다 보면 잊어버리는 인체공학 의자처럼요. 내가 조용하고 탁구를 치지 않고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고 가자 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나는 영업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태양방산과의 계약건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가장 큰 보물, 거대 방위산업체와의 1억 원짜리 합작 투자건이었습니다. 제피르 소프트를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어줄 계약이자 대표이사의 새 유리벽 사무실 비용을 대준 계약이었죠. 그리고 그 계약서는 화려한 PPT도 악수도 아닌 내가 쓴 것이었습니다. 기본 서비스 계약서, IP 면책 조항, 로열티 구조에 관한 60페이지짜리 부록까지 전부 내가 작성했습니다. 나는 그 부록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3년 전 회사가 현금이 없어 절박했을 때 늦은 밤까지 작성했었죠. 태양 방산에 서명이 필요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지분을 줄 수 없었기에 나는 성과 기반 로열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 속에 파묻혀 있어 뭘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절대 보이지 않는 조항이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25살이 아니라는 신호였죠. 나는 탁구대를 지나 걸어갔습니다. 이 차장님, 좀 웃으세요. 불금이잖아요. 영업팀 과장 중 하나가 벽에 공을 튕기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얇고 단단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박 과장님. 나는 보안 문서실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었지만 태양 방산과의 원본 계약서는 인감 도장이 찍힌 채 방화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나뿐이니까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딸깍 철컥. 나는 3인치 두께의 남색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태양 방산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42페이지 제14조 사망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텍스트를 훑었습니다. 굴림체 10포인트, 작고 겸손하지만 치명적인 글씨들. 라이선스 제공자 제피르 소프트가 5테라바이트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3분기 연속 99.99%의 가동률 업타임을 달성할 경우 이하 마일스톤. 라이선스 제공자는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공유 로열티 모델로 전환됨을 인정하며 원천 IP 설계자에게 총 계약 가치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설계자가 포기각서에 서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태양방산 대표이사 서명, 우리 회사 대표이사 서명, 그리고 맨 아랫줄 IP 설계자 초안 작성 분석가 이민영 서명. 나는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문서실의 정적은 무거웠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위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무 검토 중 누락이라 텅 빈 방에 속삭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아주 달콤했습니다. 내 연봉 인상은 누락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눈에 띄는 곳에 숨어서 3년 동안 이자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인사팀 최대리에게 답장하지 않을 겁니다. 구걸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작은 글씨를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훈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바인더를 토트백에 넣었습니다. 원본 문서를 반출하는 건 사규 위반이지만 임금 체불도 사규 위반이긴 마찬가지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사규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은 집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제피르 본사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죠.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탁구대 대신 성능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과 햇살 아래서 나를 심판하듯 쳐다보는 고양이 사랑이만 있는 곳입니다. 계약서는 확보했고 이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14조 사망은 휴면 트리거였습니다. 회사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지만 회사가 잘하면, 아주 잘하면 깨어나서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조항이죠. 나는 관리자 대시보드에 로그인했습니다. 내 권한은 루트 레벨입니다. 해커라서가 아니라 5년 전 CTO가 감사 로그 승인 요청을 일일이 해주기 귀찮아서 나에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접근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줬다는 사실도 잊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많은 걸 잊어버리니까요. 지난 24개월간의 가동률 보고서를 뽑았습니다. 2023년 1분기 99.992%, 2023년 2분기 99.995%, 2023년 3분기 99.998%, 거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일스톤, 3분기 연속 완벽에 가까운 가동률.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개발팀은 책상 밑에서 잠을 잤고 나는 야근하는 그들을 위해 피자 70판을 법인카드로 긁었었죠. 대표는 팀의 끈기를 치하하며 자기는 포르쉐를 뽑았고 나는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량. 12TB, 15TB, 22TB. 기준인 5TB를 훨씬 넘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안경 아래 반사되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총 계약 가치의 0.5%, 태양 방산 계약은 5년간 1 0억 원, 즉 5억 원입니다.
여기에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소급 과태료와 이자까지 합치면 최소 6억 원은 될 겁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죠. 나는 원래 이 조항을 스타트업 시절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포이즌 필독약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기술을 훔쳐가려 하면 IP 비용을 비싸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만에 빠진 현재 경영진은 내가 그 계약서를 쓴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이라 레거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들은 태양 방산 계약을 젖소처럼 취급하며 젖을 짜내기에만 바빴지 목장 울타리에 고압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모든 로그를 출력했습니다. 대표가 이사회에서 이 수치들을 자랑했던 분기 보고서도 출력했습니다. CTO가 프로토콜의 완벽한 실행을 확인해준 이메일도 출력했습니다. 나는 종이로 된 요새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나는 테라스에 앉아 카베르네 소비뇽 한 잔을 마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석양 대신 서울의 야경이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드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인사팀 최대리를 생각했습니다. 법무 검토 중 누락이라는 이메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 연봉 인상을 거절함으로써 회사 돈 연간 0만 원 정도를 아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대신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나만큼이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적이라기엔 너무 강한 단어군요. 고액 계약의 세계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적이 아닙니다. 스파링 파트너죠. 실력이 좋다면 상호 존중이 생깁니다. 나는 류진우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태양 방산의 법무팀장이자 맞춤 정장을 입은 상어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영 차장님. 그의 목소리는 자갈 굴러가는 소리와 비싼 위스키 같았습니다. 일요일 밤에 전화를 다 주시고 서버가 터졌거나 퇴사하시려는 건가요? 둘 다 아닙니다, 류 변호사님. 나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집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3년 전에 체결한 MSA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특히 로열티 브록을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가 가죽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4조 사망 말씀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는 유능한 변호사니까요. 아마 몇 년 전에 이미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위험한 조항인지 비웃으면서도 태양 방산에는 해가 되지 않으니 묵인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IP 설계자인 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제피르 소프트는 벤더 규정 준수 위반이 되니까요. 14조 사망 맞습니다. 내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통지 요건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마일스톤은 18개월 전에 달성되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거든요. 지급을 안 했다고요? 류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포식자의 흥미였습니다. 단 한 푼도요? 사실 이번에 제 물가 상승분 연봉 인상도 거절당했습니다. 류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이 차장님, 그건 극도로 태만한 처사군요. 만약 제피르가 IP 설계자에 대한 지급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면 전체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면책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피르는 지금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내가 동의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귀띔 감사합니다. 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 어떠십니까? 청담동의 조명 어두운 그 식당에서 보시죠. 12시에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차분함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발 채무였고 월요일이 되면 그들이 무시했던 가장 비싼 문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한우 오마카세 림이었습니다. 어둡고 비싸고 허브캔만 한 크기의 고기를 주는 곳이었죠.
거래가 속삭임으로 이루어지고 웨이터들은 침묵을 방해하지 않는 법을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류 변호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티니 한 잔이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브리오니 수트를 입은 은발의 늑대 같았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일어나지 않고 빈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차장님,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의 표정이군요. 제가 무덤을 팠으니까요, 변호사님. 당연히 알죠. 나는 자리에 앉아 냅킨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탄산수 주세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물이 나오기도 전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팀원들에게 계약서를 검토시켰습니다. 맞습니다. 14조 사망은 철통 같더군요. 사실 좀 훌륭했습니다. 누가 그런 조항을 넣게 해줬습니까? 전임 대표님이요. 계약 성사가 절박했거든요. IP 가치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뭐든 넣으라고 하셨죠. 그분은 그게 나로부터 회사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지. 회사로부터 IP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류 변호사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진인 강의사는 불가항력을 프랑스 디저트 이름인 줄 아는 양반이죠. 그는 웃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잘 관리된 손톱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차장님. 태양방사는 제피르에 연간 200억 원을 지불합니다. 우린 당신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제피르가 내부 IP 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소송을 걸어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코드를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 구조는 제가 짰으니까요. 전 그저 계약서에 제 것이라고 적힌 걸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를 좀 흘리길 원하시고요. 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탄산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법무검토 중 누락이 유효한 회계 전략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흰 식탁보 위로 밀었습니다. 얇고 정밀한 서류였습니다.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의 뻔한 면책성 발언이죠. 하지만 태양 방사는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요 벤더가 핵심 IP 설계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공식 질의서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IP 관련 지출 감사를 요구할 겁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피르 소프트 대표이사 앞으로 된 초안 편지였습니다. 제목, 지식재산권 규정 준수 및 로열티 관련 긴급 감사 요청. 내가 출력했던 바로 그 마일스톤들이 명시되어 있었고 14조 사망의 이행 증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이내 답변 요망. 이걸 보내시면 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강의사는 패닉에 빠질 거고 대표님은 소리를 지르겠군요. 좋군요. 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난 6개월간 유지보수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있었거든요. 쥐어짤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차장님이 바이스 그립을 쥐어주셨네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걸 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를 찾을 거고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모를 겁니다. 내가 정정했습니다. 의심은 하겠지만 제가 당신과 얘기했다는 건 증명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 해도 캘리포니아, 아니 한국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는 형사 처벌 대상이죠. 류 변호사가 고급 와인 맛을 음미하듯 법률 용어를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행하시죠. 류 변호사가 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발송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불꽃놀이가 아주 볼만할 테니까요. 우리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두 전문가였으니까요. 식당을 나와 눈부신 서울의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후에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메일에 답장하고 주니어 사원이 NDA 서식 오류를 수정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도움이 되었고 친절했습니다. 인사팀 최대리가 녹색 스무디를 들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쓴 채 내 자리를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무디 맛있게 먹어, 대리님. 나는 생각했습니다. 당분간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일 테니까. 화요일 아침 9시 2분. 사무실은 평소처럼 카페인으로 굴러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마케팅팀은 폰트 크기로 싸우고 있었고 영업팀은 누군가 50만 원짜리 구독권을 팔았다고 진짜 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터졌습니다. 나한테 바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태준, 재무이사 조이사, 법무이사 강이사에게 갔습니다. 나는 네트워크 트래픽 헤더를 모니터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 방산 법무팀에서 보낸 이메일이 서버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중요 플래그가 달려 있었죠. 9시 15분 박 대표가 강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FW 긴급감사 강이사, 이거 처리해. 그냥 의례적인 컴플라이언스 스팸 같으니까 4분기 파이프라인 늦어지게 하지 말고. 9시 30분 강이사가 재무팀 조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FW 긴급감사 조이사, 얘네 로열티 구조에 대해 묻는데? 우리 그런 거 있어? 그냥 일반 재무제표 좀 보내줘. 9시 45분 강 이사가 내게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태양 방산 또 징징거림. 2차장 태양 애들이 IP 감사니 14조 사망이니 뭐니 공식 헛소리를 보냈네. 레거시 계약서 찌꺼기 같은데 우리는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이라는 표준 답변 좀 작성해줘. 시간 너무 쏟지 말고 합병실사건에 집중해. 강이사. 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크게 웃음이 터지려는 걸 참느라 볼 안쪽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류 변호사가 마일스톤을 명시한 첨부 파일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4조 사망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게 뭔지 몰라서 회사에서 그게 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떠넘긴 겁니다. 방화범에게 타는 냄새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꼴이었죠. 나는 이메일을 열고 답장을 눌렀습니다. 강 이사님, 컴플라이언스 트래커에 기록하겠습니다. 14조 사망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하려면 원본 파일을 찾아서 성과 로그와 대조해봐야 해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드림. 그래, 천천히 해. 강이사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난 천천히 하지 않을 겁니다. 시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태양 방산의 공무는 48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태양 방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비상확전. 이 폴더에 다음 파일들을 넣었습니다. 1. 내 연봉 인상을 거절한 인사팀 이메일. 2. 내 미지급 로열티에 관한 감사를 나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강이사의 이메일. 3. 작년에 보너스 지급을 피하려고 수익을 숨기는 농담을 했던 조. 이사 CFO의 슬랙 대화 PDF 내역. 나는 모든 것을 아카이빙합니다. 데이터 보존 정책 관리자를 절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수요일은 비현실적인 평범함 속에 지나갔습니다. 박 대표가 급진적 투명성과 사람이 미래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록적인 가동률에 대한 슬라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박 대표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습니다. 태양 방산도 우리의 성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성과에는 열광하겠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의 설계자에게서 돈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덜 열광할걸. 회의 도중 강이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양 방산 이메일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아랫사람에게 떠넘긴 또 하나의 잡무로 치부하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게 싫었습니다. 남자 임원들이 공을 가로채는 동안 회색 카디건을 입고 서류 양식이나 고쳐주는 여자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명인간은 초능력이었습니다. 나는 기계 속의 유령이었습니다. 벽을 통과하며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성냥을 건네주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규정 준수 편지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내부 시스템 티켓만 업데이트했습니다. 상태, 법무 검토 대기 중, 임원 결제 대기. 엄밀히 말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하기를, 절벽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걸 깨닫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5시 1분, 내 폰이 울렸습니다. 류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무응답이네요. 대담한데요? 스팸인 줄 알아요. 저한테 떠넘겼거든요. 검토 중이라고 둘러댔죠. 류 변호사가 이모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팝콘.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딱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금요일 아침 감사위원회 회의. 평소라면 조 이사가 우리가 왜 돈을 용광로에 택감 넣듯 태우고 있는지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지루한 시간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디스럽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불편한 아방가르드 의자와 2천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웅웅거리는 곳이었죠. 조 이사가 테이블 상석에 섰습니다. 35세 내 차보다 비싼 조끼를 입고 살면서 아니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팀 여러분. 조 이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태양 방산 입금이 좀 이상하네. 미수금 팀 말로는 송금이 보류됐다는데 이유 아는 사람? 내 심장이 쿵 하고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태양 방산이 지급을 동결했습니다. 류 변호사가 빠르게 움직였군요. 그쪽 은행 휴일이거나 그렇겠지. 강 이사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해 볼게. 그래죠. 조 이사가 말했습니다. 4분기 제주도 워크숍 가려면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그때 테이블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실 김사원이었습니다. 스탠포드를 갓 졸업한 24살 신입 분석가. 똑똑한 친구였죠.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습니다. 어제 부채 원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발 부채 탭에 플래그가 하나 떴습니다. 로열티 클래스 B 관련인데 총 매출의 0.5%씩 누적되고 있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 이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로열티? 우린 로열티 안 줘. 우린 SAA 에이스 플랫폼이지 음반 기획사가 아니라고. 레거시 코드 베이스에 있던데요. 김 사원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14조 사망이요. 가동률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트리거 된다고 나옵니다. 우리 가동률이 너무 높아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채로 잡은 것 같아요. 조 이사가 강 이사를 쳐다봤습니다. 강 이사. 김 사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강 이사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몰라. 전임 변호사들이 남겨둔 상용구겠지. 무시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플래그인데요, 이사님. 김 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인이 이걸 보면 김 사원! 조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로열티 안 준다고. 플래그 삭제해. 시스템 오류로 재분류하고. 나는 김 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드러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내가 계약서를 다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영웅놀이 하지 마, 꼬마야 라고 말하는 듯한 무표정하고 강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사원이 다시 조 이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플래그 지우라고 김 사원. 조 이사가 지저댔습니다. 아니 왜 이 회사는 다들 문제를 못 찾아서 안달이야. 우린 스케일업 중이라고. 재분류하고 넘어가. 김 사원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류로 분류합니다. 그가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플래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방금 목격자들이 있는 앞에서 고의적인 부채 은폐, 즉 회계 부정분식 회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열어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전 10:14, 조이사, 14조 사망 부채 플래그 삭제 지시, 김사원, 강압에 의해 이행, 이 차장. 조 이사가 갑자기 나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IP 추적하잖아. 우리 누구한테 로열티 줄 거 없지?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당장을 모면하고 나중에 연루될지, 아니면 그들이 듣지 못할 방식으로 진실을 말할지. 계약서 언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사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4조 사망은 존재합니다. 전임 경영진이 서명했고요. 그 부채를 인정할지 말지는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상의 결정이시겠죠. 조 이사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레것이 쓰레기라잖아. 회계상 결정이라고. 그리고 난 0으로 결정했어. 다음 안건. 그는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지. 당신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사원에게서 슬랙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사원, 저기 차장님 그 조항. 초안 로그에 차장님 이니셜이 있던데요. 차장님이 쓰신 거 맞죠? 나는 망설였습니다. 김사원은 좋은 아이였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같이 수장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김사원, 내가 당신이라면 조이사한테 이메일 하나 보낼 거야. 방금 그 플래그 삭제하라는 지시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숨은 참조, BCC로 본인 개인 메일에도 보내놓고. 김사원,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당장에. 김사원님이 입력 중입니다. 말풍선이 오랫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10분 후 김사원이 조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의 숨은 참조가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제목, 로열티 플래그 재분류 지시 확인건. 이사님, 회의 때 지시하신 대로 부채 플래그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똑똑한 녀석, 방금 구명조끼를 챙겼군요. 반면 조이사와 강이사는 타이타닉 호 바닥에 구멍을 뚫고 물을 빼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주말은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 방사는 금요일 오후에 지급을 동결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즉시 경보가 울렸겠지만 조 이사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나파 벨리 대신 가평의 골프 리조트로 네트워킹을 하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미수금팀은 오류를 보고 조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부재 중 자동 응답만 받고 월요일에 처리하기로 미뤘습니다.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나는 토요일 오전을 내 개인 변호사와 보냈습니다. 오 변호사라는 날카롭고 무서운 분이었는데 타이 마사지 샵 옆에 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위치에 속지 마세요. 오 변호사는 아침 식사로 기업 변호사를 씹어 드시는 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펼쳐놓았습니다. 바인더, 이메일, 법무 검토 중 누락, 거절 메일, 무시된 태양 방산 공문 타임라인, 조 이사가 분식 회계를 지시한 회의록. 오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멍청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만한 거죠. 내가 정정했습니다. 규칙은 남들한테나 적용되는 줄 아니까요. 글쎄요. 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는데 매우 하얗고 날카로운 치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규칙이 아주 비싸다는 걸 배우게 되겠네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태양방산이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겁니다. 제피르는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들은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을 직무유기로 해고하려 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부 고발 소송을 터뜨립니다. 보복 조치, 임금 체불, 그리고 금융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니 외감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변호사님. 내가 말했습니다. 그저 제 로열티를 받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이 차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못 얻어요. 이건 암덩어리예요. 도려내야죠. 그녀는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제피르소프트 법무팀, 참조, 노동청, 제목, 지식재산권 로열티에 관한 이민영 차장의 권리 주장 및 부당행위 신고. 아직 보내지 마세요. 오, 변호사가 지시했습니다. 태양 방산이 망치를 내리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10분 뒤에 이걸 인사팀에 보내요. 그럼 꼼짝 못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인 당사자를 해고할 순 없으니까요. 당신을 언터처블로 만드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욕실 타일 틈새를 솔로 문질렀습니다. 손으로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일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꺼진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5년을 생각했습니다. 야근, 우린 가족이니까 라며 무료로 일했던 주말들, 서버가 다운되어 비상 벤더 계약을 검토하느라 조카 돌잔치에 못 갔던 일, 나는 모든 걸 바쳤지만 그들은 물가 상승분 연봉 인상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상은 법무 검토 중 누락됐어. 어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일 그들은 나를 보며 신거들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다이어리 월요일 날짜를 폈습니다.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소장, 다음 날 입을 옷을 꺼내두었습니다. 검정 블레이저, 날카롭고 엄격한, 너희 경력의 장례식에 어울리는 정장이었죠.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 이사도, 강 이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평에서 보너스 꿈을 꾸며 푹 자고 있겠죠. 불을 껐습니다. 잘 자라, 애송이들아. 겨울이 오고 있다. 월요일 오전 8시 45분 전사조회. 매달 박 대표가 무대에 서서 네, 휴게실에 무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설파하는 의식입니다. 방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200만 원짜리 블레이저 안에 교란 파괴하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전망은 놀랍습니다. 박 대표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태양 방산과의 협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린 20%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출구 근처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52분. 회의실 뒤쪽 양문이 열렸습니다. 지각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테크 기업의 캐주얼 복장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 스타일의 정장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류진우 변호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뒤에서부터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박 대표는 말을 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박 대표가 무대 조명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류 변호사는 무대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군중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박 대표만 응시했습니다. 박태준 대표님? 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양복 입은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박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송달입니다. 계약 위반, 지식재산권 도용, 그리고 고의적 규정 미준수에 대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태양방산.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죄죄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박 대표가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몰래카메라야? 조 이사? 강 이사? 강 이사가 앞으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류 변호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미팅이 잡혀. 데드라인은 류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요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귀사는 공식 감사 통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SA 재구조 및 14조 사망에 의거 태양 방사는 즉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며 무단 IP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지라니 박 대표의 얼굴이 딱풀 색깔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지는 못해. 1억짜리 계약이라고. 1억짜리 계약이었죠. 류 변호사가 정정했습니다. 이제는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사기 혐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500억 원짜리 소송이 되었습니다. 사기요? 무대 옆에서 조 이사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귀사가 IP 설계자의 로열티와 관련된 알려진 부채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류 변호사가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절 찾으셨거든요. 나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류 변호사가 다시 박 대표를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는 즉시 취소됩니다. 물론 IP 소유자에 대한 미지급 부채를 해결했다는 증명을 하신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박 대표는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펄럭이며 열었습니다. IP 소유자라니 IP는 우리가 소유해. 42페이지를 봐. 박 대표님. 류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4조 사망. 로열티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지불하지 않았죠. 강 이사가 박 대표에게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그가 깨닫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상. 강 이사가 속삭였습니다. 물가 상승분 인상.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을 보았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200명의 직원이 강 이사의 시선을 따라 출구에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홍해처럼 인파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2차장. 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생각엔 내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연봉 인상이 방금 불법으로 판명된 것 같네요. 나는 블레이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 변호사가 작성한 권리 주장 및 내부 고발 보호 요청서였습니다. 나는 그걸 강 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사님이 가지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류 변호사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협상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류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의 미소였죠. 먼저 가시죠, 이 차장님. 우리가 휴게실을 걸어 나가자 뒤에서 침묵이 깨지며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이사회실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나, 류 변호사, 그리고 막 도착한 오 변호사, 반대편에는 박 대표, 조 이사, 강 이사, 가운데에는 두꺼운 소장 뭉치와 아주 무거운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차장, 아니 민영 씨, 우리 좋게 해결하자. 인상? 해줄게. 소급해서. 5%, 10%는? 내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우린 지금 10% 따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4조 사망 얘기 중이잖아요. 그게 뭔지는 아세요? 계약서에 허점을 찌른 거잖아. 조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보타주야. 표준 보호 조항입니다. 류 변호사가 매끄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귀사가 서명했고, 귀사가 마일스톤을 달성해서 발동시켰고, 통지했을 때 귀사가 무시한 조항이죠. 우린 몰랐어. 강 이사가 애원했습니다. 이 차장이 말을 안 해줬잖아. 화요일에 이메일 보냈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목, 태양 방산, 또 징징거림. 이사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셨죠? 합병 실사나 하라고요. 안 읽으셨잖아요, 강 이사님. 강 이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내가 이메일과 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피르 소프트는 이민영 차장에게 미지급 로열티 약 6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직원에게 재무부채 플래그 삭제를 지시하셨더군요. 아, 그거 우리도 알죠. 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임원진의 개인 배상 책임까지 가겠는데요. 조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사원, 그가 속삭였습니다. 김사원은 착한 애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걔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박 대표가 패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좋아. 6억 줄게. 그냥 소송만 취하해줘. 태양방산 잃으면 회사 망해.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구조가 문제죠. 당신들은 IP를 맡길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시스템 창작자를 속이려 했으니까요. 나는 주말 동안 오 변호사와 작성한 합의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1. 모든 미지급 로열티, 즉시 지급 약 6억 2천만 원. 2. 보상 관련 행정 오류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문 발표. 3. 향후 지연 시 징벌적 배수가 적용되는 로열티 조항 원상 복구. 4. 내 법률 비용 전액 대납. 박 대표가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인데 민영 씨. 0억짜리 고객 잃는 것보단 싸죠. 류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태양방사는 이 차장님이 만족했다는 서명 확인서를 제출할 때만 계약 위반 소송을 취하할 겁니다. 서명 안 하시면 우린 오늘 철수합니다. 박 대표가 조 이사를 보았습니다. 조 이사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뇌를 다시 머릿속으로 밀어넣으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진시켜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계약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이사 대우, 법무팀 소속이 아니라 이사회 직속으로요. 강 이사님이 제 이메일을 읽을 거라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요. 강 이사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벤더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임원 법인카드 및 지출 내역을 감사할 수 있는 전권을 원합니다. 조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지출 내역서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식으로 위장한 유흥비, 워크숍으로 포장한 골프 여행. 그건 안 돼. 조 이사가 쿵쿵거렸습니다. 그럼 류 변호사님이 소송 진행하시고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증거 개시 절차 들어가면 영수증 다 털릴 텐데 선택하세요, 조 이사님. 나한테 내부 감사 받을래? 아니면 법원에서 검찰 조사 받을래? 회의실은 1분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대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았습니다. 진짜로 나를 보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는 더 이상 카디건 입은 조용한 여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을 쥔 사람을 보고 있었죠. 좋아. 박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할게. 서명할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류 변호사가 펜을 딸깍거렸습니다. 여기 최종 합의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서명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박 대표의 손은 무거웠습니다. 조 이사는 자기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이사는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서명을 마치자 나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밀린 업무가 있어서요. 법무 검토 중에 누락된 규정 준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고쳐야겠네요. 수요일 내 계좌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624, 340, 120원, 제피르 소프트, 뱅킹 앱에 찍힌 숫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화번호 같았습니다. 자유처럼 보였지만 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가는 공포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비전 전략에 집중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번역하자면 이사회가 태양 방산건으로 식겁해서 그를 구석에 처박아 둔 겁니다. 조 이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에 보안 요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짐 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내 첫 번째 감사에서 처남에게 지급된 수상한 컨설팅 비용 청구서를 찾아냈거든요. 그는 포르쉐에 짐을 싣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의사는 남았지만 유령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이제야 진짜로 계약서를 읽고 있더군요. 복도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깍듯이 목례하고 도망쳤습니다. 나는 판교뷰가 보이는 코너 사무실을 받았습니다. Hustle harder 더 빡세게 일해라 라는 네온 사인을 떼어내고 취향에 맞는 추상화 한 점을 걸었습니다. 내 직함은 이제 전략 규정 준수 및 IP 거버넌스 본부장 상무입니다. 나는 김사원을 내 직속 과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우리의 철칙은 엄격합니다. 모든 것을 읽는다. 모든 것을 플래그한다. 그리고 엑셀의 빨간 셀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사내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탁구대는 지하 창고로 치워졌습니다. 영업팀 남자들은 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상무님 결제 필요함이라는 말이 서류 완벽하게 준비 안 하면 신의 가호가 필요할 것임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태양 방사는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류 변호사와 나는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먹습니다. 일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와인이나 여행, 그리고 작은 글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멍청함에 대해 이야기하죠. 6개월 후 어느 오후 인사팀 최대리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연례 인사평가, 연봉 조정 결과 통보, 이민영 상무님. 새로운 연봉 패키지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대리 드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일본산 고급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답장을 눌렀습니다. 고마워요, 최대리. 이번엔 파일철 제대로 해요. 또 법무 검토 중 누락되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판교의 유리 건물들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악마는 그 디테일을 읽는 사람 안에 있고 그녀는 방금 인상된 연봉을 받았습니다.